난 한 번도 이렇게 무정한 적이 없었어. 평생 이런 일을 겪어보고 싶지 않았지만 멍청한 남편과 누나 때문에 기억에 남았어. 결코 잊지 못할 그 사람들은 결코 빛을 볼 수 없을 거야. 오늘은 유치원에서 조카 릴리를 데리러 오기로 약속했는데 언니가 또 강요해서 내일도 릴리 데리러 오세요. 야, 넌 왜 맨날 그렇게 급한 거야? 전업부인 시간은 많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전화 반대편에서 내 조카가 기침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릴리가 아프다니 걔. 괜찮아. 지금 막 기침하고 있었어. 어쨌든 괜찮아. 부탁 하나만 들어줘. 일주일에 얼마 동안만 그녀를 잠시만 기다려줘. 내가 어떻게 지내? 해외로 나가서 뭘 하고 있는 것 같아? 난 못해. 아, 그럼 난 릴리를 홍보학교에 두고 갈 거야. 글쎄 데리러 오는 사람 없으면 릴리는 거기 남을 거야. 너 정말 괴로울 거야. 마지못해 조카 생각에 동의했는데 데리러 가기로 한 시간보다 훨씬 일찍 유치원에서 전화가 왔는데 몇 번이나 연락이 닿지 않아 긴급 연락처인 나에게 전화를 했다고 한다. 내일 다시 제 조카를 돌봐주실 수 있나요? 내일 도움을 청해도 될까요? 사실 제가 직장에서 급한 문제를 처리해야 해서 내일 아침 일찍 비행기를 타고 가야 해요. 출장이 될 거예요. 알겠습니다. 잘 알고 있어요. 오랫동안 계약에 영향은 없을 텐데 내가 영업을 담당해서 직접 날아가야 할 것 같아. 알았어. 조심해. 너무 힘들면 혼자. 괜찮을 거야? 부모님한테 가볼게. 난 괜찮을 거야. 고마워. 그땐 잘 다녀오렴. 밤에 울기 전에 조카를 보살펴줬는데 조카가 남편에게 너무 애착을 갖고 있어서 운이 없는 줄 알았는데 너무 힘들어서 남편이 안아주고 달래줘서 이번에는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남편이 옆에 있을 거라 믿었지만 일이 먼저인 건 당연한 일이니까 지치고 다음을 준비했어요. 날 유치원에서 전화를 받고 급히 병원에 갔는데 내 몸이 튜브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의식이 없었습니다. 유치원 선생님들도 매우 화를 냈고 유치원 원장은 나에게 매우 비판적이었습니다. 당신은 정말로 어머니의 것입니다. 언니 맞죠? 네, 제가 누나한테 연락하려고 했는데 연락이 안 돼요. 회사에서도 전화했어요. 휴가 중이라고 하더군요. 누나는 어디 있나요? 지금 해외에 있어요. 감독님 눈이 휘둥그레져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감독님 오늘 언니와의 대화에 대해 재빨리 이야기했습니다. 조카가 유치원에 다닐 때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집에서 해야 할 일을 채운 체크 메모를 확인할 때 비어 있었습니다. 유치원에서는 빈 종이로 아이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했습니다. 오늘 아침 체온을 재보니 37, 8도였습니다. 유치원에서는 37, 5도가 넘는 열이 있는 아이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원장이 언니에게 아이를 집에 데려가라고 했어요. 언니가 아이의 체온이 보통 높기 때문에 체온을 무시해도 문제가 없다고 하더군요. 그녀를 말리려는 교사의 시도는 유치원을 떠났고 그 후 그들은 그녀에게 여러 번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되지 않자 우리 부모님에게 전화했습니다. 부모님은 일 중이며 낮에는 집에 없으며 나열된 유일한 비상 연락처는 그녀였습니다. 부모님 선생님들은 어리둥절해 하셨습니다. 1년 전에 제출된 오래된 긴급 연락처를 발견하고 저에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이런 일은 일어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원장의 목소리는 병원에 있기 때문에 조용하고 떨렸습니다. 눈에는 약간의 눈물도 흘렀습니다. 조카 보고 너무 미안해. 연니한테 연락할게. 원장이랑 보호자한테 사과하고 학교로 보냈어. 연니한테 바로 연락하려고 했는데 연락이 끊겼어. 수십 번 수백 번 전화했는데 전화를 안 받는 사이에 부모님이 급히 병원으로 가셨어요. 괜찮아. 릴리는 괜찮을 거예요. 그게 엄마가 계속 혼잣말 중이거든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병원에 있는데 치료가 별 도움이 안 됐고 동정심이 들더라고요. 계속 심해졌는데 연니한테 계속 전화했는데 2일 만에 버티지 못했어요. 작은 생명도 회복하지 못하고 잃었어요. 어머니의 손길 없이 죽은 고작 2살짜리 아이. 어떻게 이렇게 무자비한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 차갑고 작은 몸을 어루만지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 왜 내 여동생은 어디로 여행 가는지 묻지 않았어. 나는 왜 그녀가 가는 것을 말리지 않았을까? 내 자신을 탓할 수 없었다. 내 잘못이 아니야. 엄마가 나에게 부드럽게 말한다. 나는 눈물을 흘렸지만 그녀도 눈물을 흘리며 남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리기 위해 계속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여동생과 아무 연락도 없이 조카의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스님들이 경전을 연불하는 동안 휴대폰이 떨렸어요. 안녕하세요. 릴리를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방금 공항에 도착했어요. 지금 집에 가는 중이에요. 기념품으로 뭘 드릴까요? 뭐가 들리지 않는지 너 뭐 하는 거야? 내 목소리에 구호가 멈췄어. 응, 너한테 왜 화났어? 내가 아이의 목숨을 앗아갔어. 허릴리가 죽었어. 그 사람이 얼마나 외로웠는지 아냐? 안 돼. 재미없어. 그렇지, 재미없어. 없음. 우리 둘 다 웃고 있어요. 감정을 주체할 수 없어서 몇 번이나 숨을 내쉬며 진정했어요. 지금 릴리 장례식 중이니까 빨리 와주세요. 전화 끊었어요. 미안해요. 멈춰서 죄송해요. 연부를 하고 있는데 장례식이 끝난 뒤 화장터로 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스님이 내 머리에 살며시 손을 얹어주셨다. 언니는 숨이 차서 도착했고 그 뒤에는 왠지 남편이 없었다. 조카 옆에서 남편이 동생 뒤에 멍하니 서 있는 것. 친척들이 차갑게 쳐다보지만 아무도 그녀를 비난하지 않는 것은 릴리를 위한 배려였던 것 같다. 나는 릴리에게나 남편에게 화장이 끝날 때까지 말을 하지 않았다. 화장이 끝난 후 정말 어머니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부모님 집으로 돌아갔고 제 여동생은 부모님으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나는 그들의 휴대가방에 시선이 떨어질 때까지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왜 그들이 같은 장소에 있었습니까? 봤어요. 항공사에서 둘 다 같은 공항에서 돌아오는 여행가방 손잡이에 붙인 스티커를 봤어요. 제 여동생이 입에 스팸을 보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자 남편이 입을 열었어요. 미안해요. 보시는 대로예요. 이런 뜻은 아니었는데 이게 사실이에요. 연희한테 물어보니 지금이 언제가 적당하지 않은지. 릴리가 먼저 의지를 둬야 한다는 걸 깨달았을 때 두 사람 모두에게 손을 들고 있다는 걸 깨달았죠. 그들의 불륜 때문에 분노를 터뜨리지 말라는 건 조카 문제에 대한 그들의 행동을 용납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눈물을 멈춰라. 너는 눈물을 흘릴 자격이 없다. 나한테 수백 통이 넘는 전화를 받았어. 왜 이리 힘들까? 당신도 그 멍청한 간음의 수고를 즐기고 있는 동안 그 시점에서 당신의 아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 수 있다고 생각하다니 릴리가 고통받고 죽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죄에 대해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들은 모두 천천히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이해야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해서 미안해요. 릴리에 대한 고해인가 지금은 솔직하다고 생각하지만 내 전화도 무시하고 내 조카를 죽게 내버려두고 너도 책임이 있어. 지옥에나 가라. 우리 부모님은 날 말리지 않았어. 돈. 감히 다시 얼굴을 내밀지 못한다면 너는 더 이상 내 딸이 아니다. 용서할 수 없다. 여기서 나가라. 왜 나만 비난을 받아야 하는 걸까? 어쨌든 너를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내 여동생은 조카의 유해도 남기지 않고 떠났다. 나중에 그녀의 이혼에 대해 논의할 테니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카가 미열로 유치원에 방치된 걸 알고 감옥에서 2년을 선고받았는데 어떻게 5년 2년을 받을 수 있겠어요? 한 사람의 인생은 7년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데 이 두 사람은 영원히 빛을 볼 수 없을 것 같아 너무 공허하다. 그로부터 6년이 지났다. 나는 재혼해서 아이를 낳았다. 조카를 결코 잊지 못할 것이지만 내 아이는 내 상처를 치유해줘서 내 아이를 위해 항상 곁에 있는 엄마가 되고 싶어. 죄는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고 해서 평생 가지고 다닐 거라고. 그들은 그럴 자격이 있어. 아니, 아직 부족해. 인간의 생명은 소중해.